자, 시사상식 기출문제 시작해 봅시다. 전미 연방제도이자 이제 현재 미국 재무장관 영위하고 있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뭐 사진으로도 보셨을 것 같고 그린스펀 위에 봤죠. 제니 앨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린스펀 다음에 그 전에 벤 버냉키고 마지막에 제니 앨런 나와 있네요.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고 전형적인 이제 온건파죠.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로서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이든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컴퓨터 인간 먼저 인지하고 원하는 것을 실행해주는 시스템. 먼저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어떤 명령이나 이거 우리 했을 때 사물 인터넷, 행동 인터넷 관점이 또 있었지만 이건 바로 뭐냐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쓰죠. 먼저 이제 사람이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악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을 먼저 인지하고 컴퓨터가 이제 하게 되는 것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이동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변환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3번입니다.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등장한 가상 인플루언서 이름. 이 문제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말이나 레아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출제를 했었을 때 SBS 입장에서는 약간 먼저다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보다도 어떤 기업명을 따로 얘기해서 하기가 되게 애매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더스에서 이제 만든 로지가 제일 처음이고 지금 로지는 뭐 지금 인기가 뭐 없는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데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중국에서 몇 개 만드는데 우리나라를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 우리나라 최초의 칸 국제영화제 장편영화제 수상작은 해서 이렇게 되고 국제영화제 장편영화 수상에서 그래서 최민식 씨가 가가지고 그때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취하선에 대한 이야기였죠. 임권택 이 감독의 작품으로 돼가지고 했었고 이 장승업의 화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진짜 뭐 엄청난 연기를 했었죠. 장승업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었던 일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장승업의 그림 이전에 영화를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알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5번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의 영화 데뷔작은 쉽지 않은 문제죠. 윤여정이 이제 그래서 이때 김경화 감독이죠. 김경화 등의 어떤 페르소나로서 이제 윤여정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때 했었던 게 화녀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센 역할이었어요. 그 겁탈,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유산하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종상 영화제와 청룡상에서 바로 이제 신여상을 타게 되고 유현 씨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재원이었죠. 이대 출신의 그런 학벌도 그런 분이었고 외모야 뭐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셨는데 아주 예쁘다 이러면 그때 김기현 감독 평가 이거였대요. 넌 참 청승맞아.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칭찬이었겠죠. 예, 다양을 표현할 수 있는 한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 다음 중 사람과 컴퓨터를 가려내기 위한 웹 보안 기술은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냐 이거냐 구분하게 됐을 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다 했었을 거예요. 어디에 접속하고는데 이제 공공 컴퓨터나 이런 데서 가게 되면 이 캡처가 뜨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간판이 있는 지역은 자동차가 있는 지역은 사람이 있는 지역은 해가지고 골라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쳐다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로봇인가 내가? 캡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동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봇이나 이런 접속을 막기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7번 천하일구시는 정의전 때 이순신 장군 외국인 상대로 울돌목 해전의 명칭은 굉장히 유명하죠. 울돌목 해전이면 가장 크게 이겼던 거기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했을 때 열두척을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게 된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힘이라는 게 대단했었죠. 해협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좁은 지역에서도 이걸 막아냈고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도 만들었죠. 명량. 이죠. 명량해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이 당시에 어떤 해협의 흐름이나 모든 바다의 흐름까지 고려하면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보였다는 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다라고 말고 있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다 그 업적이나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가능해졌죠. 실제로 외국의 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교재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8번 세계 특정 국가들 모임 G20는 G는 무엇의 약자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할 때 이게 어떤 그룹에 속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G7도 있었고요. 이제 G20도 있었고 이렇게 되죠. 신흥국 이제 포함되게 되면서 우리가 당당히 G20에 들어가서 의장국 옆에 서서 있었던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9번 다음 중 엑스포가 개최된 적이 없는 도시네요. 예, 엑스포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다양한 데서 많이 진행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서구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러시아, 소련에서는 진행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여수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었죠. 10번 휴가지에서 업무를 정식근무로 인정하는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떤 베케이션을 간 상태에서도 이것을 업무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워케이션에 대한 스토리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휴가지에서 가는 것이 급여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 지금 이게 나타났을 때 텔레워크라고 해서 길 걸으면서 마케팅 이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 이해 정서에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바일 통해서 이런 워크 개념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고 점점 바뀌고 있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이나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11번 다음 중 개헌을 충족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을 때 헌법 바꾼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국민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개헌의 제한권 대통령 국회의원은 가질 수 있다. 예, 제한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한은 대통령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아니라 국회 의결로 이루어지고요. 헌법 개정은 국민이 30일 내에 공고라고 했었는데 이 공고는 자동으로 투표되자마자 결정이고요. 경우에 따라 개정은 국민 투표, 경우에 따라 무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번 비싸고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케팅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고가 전략으로 프리미엄 전략이다 보통 붙이는데 실제로 이 마케팅 임페리얼 마케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황제 마케팅이라고 하죠. 비싼 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다 이렇게 되고 롤스로이스라든지 몇 군데 이제 고급 차량에서도 하고요. 또는 이제 명품 샵에서도 이제 굉장히 선별된 명품 에르메스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조선시대의 향천사의 자칙에 향하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실, 상규, 예속, 상교, 덕업, 쌍건인데 상부, 상조가 아니죠. 이 상봉사주가 아니라 서로 힘들 때 돕는다라고 해서 환난, 상휴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약이라는 것이 양반들이 이제 살림들이 이제 향초를 내려오게 되면서 어떤 여시향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유교적 가르침을 이제 주게 됨으로써 이 향약과 두례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번 지금 보시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자 가장 넓은 영토를 누렸던 거. 이게 유명한 거는 굽타나 이제 무굴 같은 게 유명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다라고 마우리아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원전 전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굉장히 큰 왕토를 가지고 있고 그 유명한 게 찬드라굽타 황제가 이쪽에 소속돼 있죠. 2번입니다. 자, 15번 대량의 지수를 보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자 매수자 간에 한 방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블록딜이라고 하죠. 대량 주식 보유수 매도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시간의 거래, 장의 거래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자, 16번 우리나라 24절기 음력 6월 6일경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음력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여름 음력 6월 6일이는 거. 음력 6월 6일이니까 완전히 이제 여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망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종 같은 경우는 이 모를 심을 때다라고 하는 그 시기로서 의미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수입만 주면 서로 시간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신세대 맞벌이 부부. 뭐 쓸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일이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직이나 일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사실 돈 안 쓴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딘트족에 대한 이유죠. 더블 인컴이 꼭 들어가야죠. 근데 딘트라고 하게 되면은 더블 인컴의 트가 우리가 딩크족 유명하잖아. 딘트족은 T가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노 타임에 대한 이야기라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18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 인공위성 나와 있습니다. 인공위성 해가지고 나타낸 무궁화 1호죠. 우리 출발됐었을 때 굉장히 유명하고 최초의 상용 방송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되면서 이제 2005년 이제 돌아왔었죠. 네. 19번 시리즈 연속성을 버리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리메이크하고 다르고요. 리마스터링이란 개념도 있고요. 이게 리마스터링은 색감이나 이거 바꿔서 그려줘야 하고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었던 방식을 스토리를 쫓아가는데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이제 제시동에서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건 리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 같은 경우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리부트가 있었고 게임 같은 경우도 리부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주인공까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번 사고의 영역을 7개 키워드 나눠 최적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브레인스토밍. 7개를 나타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많이 하는 스캠퍼 기법이라고 합니다. 교육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아이디어나 이런 걸 회의를 할 때 나가는 것 중에 이 7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조합해갖고 만드는 방식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창의성에 대한 강화 방법이죠. 21번 문제임을 알고 있지 논할 경우 닥칠 위험 탓에 말하지 못하는 것. 지금 문제야.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했었는 거 방안의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얘기를 못 꺼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이빨에 꺼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목에다가 그 방울달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을 못 꺼내는 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되는 그거하고 비교됩니다. 22번 직위와 연공을 인정받는 조직 무능력한 상업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 우리가 과두제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새롭게 바뀐 기술이나 이런 데 적응을 못해서 나타나는 거. 피터의 법칙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전적인 관료제 법칙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료제의 이제 한계점, 문제점들이죠.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신조 개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우리나라 문화재중 천문관측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없는 것은 혼천의 간이 돼가지고 지금 의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고 칠정사는 달력 같은 겁니다. 날짜 계산은 변화에 대해서 했는데 자경론은 이제 물시계에 대한 이야기죠. 예. 24번 술이나 마약, 도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술이나 마약이라고 했어요. 그냥 세금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고 만약에 중독이나 이렇게 되면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약세라고 이제 신텍스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과는 달리 이 제약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제품들에 부과됨으로써 이 물가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세금의 비중이 높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1번입니다. 각 나라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조업 혁신 전략 이름 연결되지 않은 것은 중국 제조 2025에 좋습니다. 맞고요. 미국은 AMI에서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이니셔티브 이거 하는 거 맞고요. 한국 I4MS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 되면 EU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조업 혁신에 대한 것을 우리 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해서 진행되는 거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2번 외관상 중립적이어 보이나 선택한 정보 전달 방식 미묘하게 편향적이라서 수용자 인식했고 이게 미묘하게 헷갈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판단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정보 자체가 마치 이렇게 되는가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 꺾어져 보이는 거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프레이밍을 여러분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대선 후보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하게 되면 이 프레이밍을 엄청나게 많이 걸죠. 그래서 그 정치 패널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프레임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나라는 걸 착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중 한국 영화와 해외 리메이크된 영어 명칭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올드보이 해가지고 그대로 썼었고 장화홍련, 테러부트 시스터즈 나왔는데 이 장화홍련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한국판 영어 명칭이 이렇게 되고 사실 리메이크판 같은 경우는 The Uninvited, 그 초대받지 않은 이란 얘기죠. 그래서 귀신에 있는 건데 솔직히 장화홍련 포스터도 유명하고 내용도 유명하고 짤방도 유명한데 실제 영화를 제가 못 봤어요. 아마 제가 이거 할 때 군대를 갔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이 세스걸 굉장히 유명하고요. 더 그대로 썼었던 거. 그래서 리메이크 생각보다 우리나라 영화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4번 대통령 선출되나 입법부가 내각을 신임할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 근데 입법부가 내각을 신임할 권한 정부 형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보통 운영되고 있죠.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저임금 현재 지금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저임금 공익위원 사용자원 근로자원 각각 6명 동수로 구성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9명이죠. 전부 다 9명에서 27명이 모여서 하는 거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9명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명에 9명이고 9,160원 맞고요. 산정의 일부 복리인생이 상여은 들어가 있고 직전에 비해 5% 이상 인상됐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실제 만원 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죠. 6번 자신과는 다른 타인종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나타내는 정신의 경우 우리가 포비아 시리즈를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인종에 대해서 할 때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는 이주 노동자나 이런 불안감이나 이렇게 되고 이 제노포비아 일본에서 지금 베트남 사람들 오게 되면서 생겨난 것들 중에 하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존재하죠. 7번 다음 시상식과 시상장르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토니상, 연극 뮤지컬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미상 우리 BTS가 각본 썼나요? 아니죠.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에미상 방송에서 지금 되고요. 오스카상 영화에서 받게 되는 거에서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 중 스포츠 용어 VAR과 가장 관련 있는 스포츠 협회 대회 VAR을 돌려라 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금 다른 데서 판정 규칙에 대해서 이제 늦게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판정을 따르게 되지만 축구에서는 지금 이제 골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피파에서 국제축구연맹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AR 골라주시면 되죠. 9번 다음 중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소수서원과 도사서원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다가 도남서원이나 남계서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총 8개인가 9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9곳이네요. 무성서원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화계서원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다라고 하게 되고 우리나라 서원 그다음에 이전에 봤던 향약 같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예전 향교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10번 기존 강대국가 성장하는 신흥국이 필연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이르는 말로의 저자 이름을 딴 용어는 나와 있어요.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나타나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튜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뭐 마키아벨리즘도 똑같은 거고 시뮬라르크가 정확하게 시뮬라크르라고 해야 되고요. 시뮬라시형 효과라고 해야죠. 튜키디데스가 이제 역사가에서의 서사시 형태로 썼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 중 미디어 컨텐츠 ASMR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ASMR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영상을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개그 프로그램에 거기서 ASMR 하면서 지금 끝났나 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귀로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 것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귀에 대해서 이제 소리 자체를 강화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귀에 대한 기억이 메리디안 나왔네요. 메리디안 리스폰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감각에 대한 쾌락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고 이거 뭐 그쪽 이제 시체말로 이제 오르가즘하고 귀하고 귀르가즘이라고 하던 거예요. 예, 그렇게 붙여서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가거나 시각적인 측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아마 굉장히 고밀대 마이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뭐 먹는 장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들려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낸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게 한 득표 비율 그래서 이 안철수 씨가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고 이걸 획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15%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예전에 그래서 이걸 받게 될 경우 하는데 이 10%가 되는 반액 보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만 15%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고 10% 이하가 되면은 이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다 내야 되죠. 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아시아 이 지역에서 하게 될 저번 1월 달에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죠. TPP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아세안 이제 연합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다자간 협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지금 보면 나프타나 이런 것도 FTA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13. 경연난에 불과 피고인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최장 지급 금액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하게 됐을 때 이제 개월수를 확실히 산정해 놓고 정하게 되죠.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이 고용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고 했었을 때 이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해주는 방식입니다. 시원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빠른 은퇴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어딘가요? 저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파이어족에 대한 걸 다루고 또 어디 퀴즈인가 거기서도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파이낸셜을 인디펜던스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인디펜던적으로 하고 리타이어 빨리 하게 이제 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파이어입니다. 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2023년 추가되는 심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얘기한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 그 동네 잔치야, 백인 애들 동네 잔치야라는 얘기를 했었죠. 쉽게 해서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 백인들끼리 모였고 자기들끼리 상 주는 거다. 일종의 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나 어떤 민족의 문제나 소수자나 성적 소수자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을 받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물론 이런 기준이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는 들어가야 되겠죠. 17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국회 상임 및 법사위를 거치는 최장 기간은 얼마 이내인가? 패스트트랙 들어가게 되면요 빨리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장 기간 같은 경우 9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월이 270일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임위 법사위 가지고 통과됐을 때 나오는 게 9개월 이내에 하게 되는 거. 이게 회기를 넘어가거나 계속 오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보다시피 9개월이라는 거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나 제도가 하나 만들어진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18번 다음 중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거리가 먼 미디어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하게 되면요 이제 뉴미디어의 상대적 개념이고 이건 진짜 잘 나오죠. 그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란 개념 자체가 그냥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고 레거시 미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구미디어라기보다는 기성 미디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종의 뉴미디어의 상대적인 올드미디어에 가까운 개념이고 신문이나 TV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나 잡지사 같은 경우들 여기에 포함돼서 이 레거시 미디어의 특징이니까 조선일보 이거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조선일보나 TVN이나 MBC가 여기 들어가는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거는 뉴미디어는 유튜브가 되겠네요. 19번 컨텐츠 연합 플랫폼이 제공하는 엔스크린 서비스 웨이브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휴하지 않은 채널을 지금 TV에서 이제 이거 틀게 되면 JTBC 거 다 볼 수 있고 채널A, SBS 다 지금 웨이브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인들 이거 해가지고 그거 뭐지? 뭐 오쏘메 뭔가 그거 다 정주행했더라고요. 뭐 되게 재밌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4월 동안 이거 보더니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엠넷은 지금 여기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엠넷 같은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지금 이 CJ 계열이나 이거는 티빙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V에는 이쪽에서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20번 2020년 피파 월드컵 개최지와 가장 관련 없는 나라 2026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됐을 때 이전에 이제 한 데가 2020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게 될 거고 바로 이제 금년이죠. 2022년 지금 한 데가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지어놨다고 하는데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군데 모여가지고 2026년 다음 개최지로 확정이 됐었고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축구에 대해서 애매하다 보니까 세 군데서 같이 진행되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 2010년 노벨 경제학상 리차드 탈러 교수에서 이 행동경제학 이론 이 사람은 부드럽게 유도한다라고 해서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고 책 표지가 파리였어요. 파리. 이 파리가 뭐냐면 파리 이제 변개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맞추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바깥에 이제 튀기지 않도록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넛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네요. 20번 별것 아니지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요소 가리키는 소확행이란 소설 이걸 만든 소설가는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심지어 대선 후보도 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이 소확행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세나 이런 따른다기보다는 이제 작게 이제 할 수 있는 서술자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 뭐냐면은 어떤 소확행이나 이미지 네이밍 이름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건들이 봤었을 때 예전에는 소소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소확행 이름 달라고 다양하게 한 번씩 꺼내다 보니까 실제 실험만 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했거든. 실제 이제 이게 나왔던 소설이 바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나? 많이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이제 하나의 이슈였었고 저 대학생 때도 뭐 항상 뭐 무조건 보는 책 중에 하나였죠. 상실의 시대나 이런 것들 로레이스 원제로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이게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좀 다른 게요. 이 사람이 막 극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일본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친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폄하를 하기보다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23번 다음 정부 주요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것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부 행정부 할 때 이게 문제가 되거나 이걸 검증하는 게 청문회죠. 그래서 이 질의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질의를 할 때 이제 빠지게 되는 게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같은 사람, 그래서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또 이들의 특징은요. 이제 이 일을 맡게 되면은 어떤 외부에 따로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정수석은 이철희 씨가 맡은 걸 알고 있고 이제 조국 이제 전 장관이죠. 이제 민정수석과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감사원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명박 때 그때 낙마도 하기도 했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이죠. 이제 감찰 때문에 감옥까지 갔었고 감사원장은 진짜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산하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라고 볼 수 있고 합참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싸움은 DLS 상품의 수익 여부의 기준이 되는 파생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주가지수가 나왔네요. 주가지수 연동에 대해서 이제 ELS에 대한 이야기 포함시키게 되는 거고 나머지 유가지수라든지 또는 환율이나 채권 등은 전부 다 DLS 상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문제들 지금 나가 봤는데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강의를 보게 되면 강의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고 확인하시는 것보다는요. 뒤에 보게 되면 취업 실전 문제라 해서 각 기업별로 이제 준비된 것들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빈출 테마나 이런 것들 NC에서 다루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 영역에 가까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식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뒤에서도 유효한 정보들 모든 것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